진정 자식을 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대신해 주고 경제적으로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것이 과연 그 아이에게 득이 되는 일일까요? 저는 그렇게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그것이 온전히 옳은 길은 아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미숙입니다. 올해로 75이 되었고 딸 수미는 46, 아들 정수는 48이지요. 우리 딸은 26살에 결혼했습니다. 상대는 바로 송화 여사의 아들 정수였습니다. 송화 여사와 저는 젊은 시절부터 같은 동네에 살았고 절에도 함께 다니며 오랜 세월을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처음 송화 여사를 만난 것은 제가 30살 무렵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같은 시장에서 장을 보곤 했지요. 우연히 물을 고르다가 서로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저보다 2살 위였지만 활기차고 당당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무는 싱싱해요. 된장국에 넣으면 정말 맛있어요. 그 작은 조언으로 우리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성격이었지만 어쩌면 그래서 더 잘 맞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말수가 적고 침착했고 송화 여사는 활기차고 직설적이었으니까요. 자식들이 서로를 배우자로 선택했을 때 그저 마음이 놓이고 기쁘기만 했습니다. 오랜 친구의 아들이니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았으니까요. 정수는 어릴 적부터 예의 바르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아이였습니다. 수미도 차분하고 성실한 아이였지요. 두 사람이 만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송화 여사와 저는 절에서 만나 손을 꼭 잡고 기뻐했던 기억이 납니다. 딸의 결혼 후 처음 몇 년은 정말 평온하고 행복했습니다. 수미가 아이를 낳고 육아에 지칠 무렵 저는 자연스럽게 딸의 곁에 살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도 오래였고 딸과 손자의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제겐 위로가 되었지요. 저는 홀로 살면서 늘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제가 50살 때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10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텅 빈 집에서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나온 날들을 생각했지요. 우리 손자가 정말 똑똑해요. 어제는 글자를 스스로 읽었어요. 수미가 자랑스럽게 말할 때마다 제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작은 손자가 할머니하고 부를 때면 모든 외로움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세도 받지 않았고 생활비를 요구한 적도 없었습니다. 딸의 가정을 돕는 것이 엄이 된 도리라 여겼으니까요. 아침 일찍 일어나 김치찌개를 끓이고 손자의 도시락을 싸고 빨래를 개고 그 모든 일상이 저에게는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도리가 저를 조금씩 짓눌렀습니다. 수미는 조용하고 내성적인 아이였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속마음을 내비치는 법이 없었지요. 어느 날 수미가 회사에서 늦게 돌아왔을 때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봤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그저 아니에요, 괜찮아요 라고만 했습니다. 그것이 수미의 방식이었습니다.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지는 사위 정수는 심성이 고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집안일은 손에 대지도 않았습니다. 설거지 한 번 하지 않는 모습에 속이 상한 적도 많았지만 그래도 늘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사람 자체는 착한 이였으니까요. 사위 이거 좀 먹어봐. 오늘 자네를 위해서 특별히 만든 갈비찜이야. 많이 먹어. 이렇게 말하며 음식을 내밀면 정수는 항상 환하게 웃으며 어머님 감사합니다. 정말 맛있겠네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 미소에 제 마음의 불만도 사그라들곤 했습니다. 송화 여사는 저와는 전혀 다른 성격이었습니다. 할 말을 꼭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미였고 손자의 등하교며 식사며 모든 것을 직접 챙겼습니다. 미수가 우리 손자 오늘 수학시험 봤대. 내일은 내가 학교 데려다 줄게. 송화 여사는 주말마다 찾아와 손자를 데려가곤 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미묘한 경쟁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헌신은 시간이 지나며 그녀를 점점 지치게 했습니다. 제 눈에도 보였습니다. 송하 여사의 굽은 어깨, 피곤에 절은 눈빛이. 그러나 그녀는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딸 수미가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해가 따사로운 봄날이었습니다. 수미는 병원에서 돌아와 조용히 방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을 때 수미는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유방암이래.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찌나 충격이 컸던지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딸을 꼭 안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미는 병실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죽는 거 아닐까? 무서워. 정말 무서워.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가슴은 찢어지는 줄만 같았습니다. 딸의 두려움 앞에 무력했습니다. 그저 괜찮을 거야. 엄마가 있잖아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 저도 알았습니다. 밤새 딸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왜 하필 내 딸인가?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항암 치료가 시작되자 수미는 날마다 기운을 잃어갔습니다. 빠지는 머리카락을 바라보며 말없이 울던 딸의 뒷모습은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엄마, 내 머리카락이 이렇게 빠져요. 수미는 두건을 쓰고 다녔습니다. 한때 자랑스러워하던 긴 머리카락은 이제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영양식을 준비했습니다. 닭백수, 삼계탕, 무국. 수미가 조금이라도 먹을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만들었습니다. 엄마, 난 못 먹어요. 그래도 한 숟가락이라도 먹이려고 애썼습니다. 밤에는 수미가 잠든 후에도 옆에 앉아 딸의 얼굴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그 시기 송하 여사는 손자와 정수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묵묵히 도왔지만 무릎 통증이 점점 심해졌고 병원에서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수에게 말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오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다 늙어서 무릎 하나 간수도 못하네. 그래도 저놈들 밥은 해야지. 송하 여사의 얼굴에 통증이 비치는 걸 보았습니다. 무릎을 잡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인상을 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들에게 결코 도움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수미의 치료가 이어지는 동안 저는 병원과 집을 오가며 지쳐갔습니다. 밤에는 수미 곁에서 자고 아침에는 일찍 집에 와 손자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집안일을 소홀히 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송하 여사는 제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금, 토, 일이라도 아이랑 정수 좀 챙겨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뭘 해왔는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수미를 병원에 데려가고 집안일을 하고 손자를 돌보고 그 모든 것이 제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속에서는 울분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뭘 못했나? 이런 말까지 들어야 하나?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는데 송하 여사가 또 말을 꺼냈습니다. 미수가, 내가 하는 말이 맞지 않니? 너도 이제 좀 정순의 가정을 돌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수미만 돌보면 어떡해. 결국 감정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송하 여사, 내가 지금 뭘 안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수미가 암으로 투병 중인데. 송하 여사는 말했습니다. 너무 너만 힘든 척하지 마. 나도 몸이 나만하질 않아. 저는 참았던 말을 터뜨렸습니다. 그럼 당신 아들한테 말해. 왜 나한테만 그래?
그 순간 우리 둘 다 놀란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감정 표현은 우리 모두에게 낯선 일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서로를 알고 지내며 이런 다툼은 처음이었습니다. 송화 여사는 조용히 일어나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대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한동안 서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손자를 위해 꼭 필요한 이야기만 나눌 뿐이었습니다. 어머님, 저 먼저 자러 갈게요. 그 냉랭한 분위기는 가정 전체에 퍼졌습니다. 사위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지쳐 있었지요. 아내의 병, 회사의 스트레스, 가정의 붕괴 속에서 그는 완전히 무력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밤 그는 이 말만 남기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술을 마시고 오는 날도 있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나름의 방식으로 고통을 견디고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무력함은 결국 모두를 외롭게 만들었지요. 어느 날 밤 손자가 눈물을 흘리며 제게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엄마 괜찮아질까요? 아빠는 매일 늦게 들어오고 저 혼자 있는 게 무서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수미를 돌보는데 급급해 손자의 마음을 돌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날 밤 손자를 꼭 안아주며 생각했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고통받고 있구나.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서로를 탓하기보다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이겨내야 한다는 것을. 저는 결국 쓰러졌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고혈압이었습니다. 의사는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미숙 어머님, 이대로 가면 뇌출혈이 올 수도 있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병실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쓰러지면 수미는 어떡하지? 손자는? 집안일은? 같은 시기 송화 여사도 무릎 수술로 입원했습니다. 집은 텅 비었고 아무도 아이를 돌볼 수 없게 되었지요. 정수는 처음으로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는 부엌을 마주했습니다. 치워지지 않은 거실, 편식하는 고3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빠, 내일 입을 옷도 없고 밥도 없어요. 그날 밤 정수는 한강으로 향했습니다. 예전에 수미와 손을 잡고 걷던 강변 벤치에 앉아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나는 도대체 뭐였지? 아버지 노릇도 남편 노릇도 아들 노릇도 못하고. 그리고 그는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스스로를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누구 탓도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자기가 해야 할 몫이라는 것을요. 다음 날 정수는 회사에 휴가를 냈습니다. 집안을 정리하고 빨래를 하고 장을 보러 갔습니다. 요리책을 보며 첫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짜고 맵고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시작이었습니다. 아들은 처음으로 아버지가 준비한 아침밥을 먹었습니다. 서툴지만 정성껏 준비한 그 식사가 둘 사이에 새로운 대화의 문을 열었습니다. 아빠, 오늘 김치찌개 맛있었어요. 그 말에 정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칭찬이 그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정수는 병실로 찾아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심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나는 도와주고 싶었고 돌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네가 진정한 어른으로 독립해야 해. 아들과 함께 가정을 지킬 방법을 찾아야지. 그 말이 제 진심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수는 이어서 송화 여사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도 비슷한 대화가 오갔을 것입니다. 모자 간의 화해, 그리고 새로운 다짐이 함께 이겨낸 시간. 퇴원 후 저는 수미의 치료에 집중했고 정수는 집안일과 아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송화 여사는 무릎이 회복되는 대로 주말에 손자를 데리고 놀러 나갔습니다.
수미의 항암 치료가 끝나갈 무렵 어느 날 저녁 식탁에서 손자가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 다 아프니까 이제부터 내가 집안일 도울래요. 그 말에 우리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 웃음이 얼마만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수미는 천천히 회복되어 갔습니다.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고 얼굴에도 조금씩 혈색이 돌았습니다. 송화 여사와 저는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제게 말했습니다. 미수가, 미안해. 내가 너무 강압적이었어. 저도 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이기적이었어요. 우리 모두 힘든 시간이었죠. 우리는 손을 잡고 오랜만에 저를 찾았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서로의 상처를 보듬었습니다. 새로운 일상. 5년이 흘렀습니다. 수미는 완치 판정을 받았고 정수는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니었습니다. 퇴근 후 시장을 보고 국을 끓이고 가족의 저녁상을 직접 준비하는 사람이 되었지요. 수미야,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였어. 맛있게 먹어. 수미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정말 맛있겠네요. 그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은 평온해졌습니다. 이제는 모든 짐을 제가 져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났습니다. 정수와 수미가 서로를 돌보고 함께 가정을 꾸려나가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손자는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도 다녀온 후 이제는 저녁밥도 차리고 어른을 챙길 줄 아는 자랑스러운 아이가 되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미역국 끓였어요. 짜면 말해주세요. 그 말 한마디에 제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손자의 그 따뜻한 마음씨가 어디서 왔을까 생각해보면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이겨낸 시간 속에서 자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고통도 갈등도 화해도 모두 경험하며 그 아이는 성장했습니다. 요즘은 정수와 손자가 차려준 저녁을 송화 여사와 함께 웃으며 나누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미수가 이 김치 내가 담근 거지? 역시 내 손맛이야. 송화 여사의 칭찬에 저는 미소 짓습니다. 이제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조화를 이루는 법을 배웠습니다. 정수는 이제 집안일에도 능숙해졌습니다. 아내와 함께 빨래를 개고 집안을 청소하는 모습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사람은 환경이 만드는 것인가? 수미의 병은 우리 가족에게 큰 시련이었지만 동시에 큰 성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각자의 역할에 갇혀있던 우리가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돕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그 식탁 위에 흐르는 따뜻한 공기를 느끼며 저는 생각합니다. 말보다 삶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법이라고. 지금 저는 75의 나이에 조용히 살아갑니다. 여전히 수미 가족과 함께 살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제가 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정수가 끓여놓은 커피를 마시고 수미와 함께 산책을 하고 손자와 텔레비전을 보며 웃음을 나눕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감사히 살아갑니다. 송화 여사는 이제 우리 집 근처로 이사했습니다. 자주 오가며 서로를 돕고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한때의 갈등은 이제 추억이 되었습니다. 미수가 우리 인생 참 많은 일이 있었지? 송화 여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함께 많은 것을 견뎌냈고 그 과정에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 꼭 사랑만은 아니라는 것을요. 스스로 설 수 있도록 곁에서 조용히 지켜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요. 간혹 젊은 어머니들이 제게 물어봅니다. 할머니 자식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덜 힘들까요? 저는 웃으며 말합니다. 내가 그걸 다 알았으면 이렇게까지 고생하지는 않았겠지요. 그저 나 하나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나도 지치지 않도록 나를 아끼는 거예요. 내가 망가지면 결국 자식도 힘들어져요.
그 말을 들은 젊은 어머니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이제는 압니다. 자식은 내 모든 걸 퍼줘야만 잘 자라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요. 오히려 곁에서 믿고 지켜봐주고 힘들 때는 손을 잡아주는 것이 그들에게 더 큰 힘이 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런 사랑은 결국 나 자신도 지켜주는 길이었습니다. 해가 지는 거실 창가에 앉아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들고 손자와 웃으며 드라마를 보는 이 시간이 어쩌면 제가 오랫동안 바래온 평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는 누군가의 어머니로서 또 누군가의 사돈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 선배로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끝까지 지켜보는 인내와 기다릴 줄 아는 용기 속에 조용히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은빛 이야기관은 당신의 이야기, 당신의 마음을 조용히 들어드리는 공간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당신 곁에 머물겠습니다.